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주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0.17 정도 약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어, 러셀 2000 종목, 그러니까 좀 중소형 종목들이 좀 상승을 주도했고, 어, 빅테크 종목들은 약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메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애플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하락을 많이 했고, 예. 자, 구글은 좀 올랐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딱 빠졌었죠. 예. 그리고 테슬라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저는 테슬라에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매매를 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종목은 우리 투자의 대상이고, 감정을 실으면은 이제 뭐랄까 좀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감정을 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합니다. 그냥 실적 그 발표하는 거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그런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다 많은 분들이 이게 AI 회사다라고 뭐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테슬라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매출이 자동차 판매로 일어나고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FSD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막 크게 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엑스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록도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이건 테슬라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주 매출로 하는 AI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이 십자봉이 이제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 위로든 아래로든 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참 이상해요. 딱 요 타이밍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판매량이 늘었다. 음. 어, 또 때마침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상방과 하방의 세력들이 좀 이렇게 팽팽하게 그 힘을 겨루고 있는 상태에서 상방 쪽으로 호재가 나와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전에 그러한 서로 힘겨루기가 있던 차에 호재가 나오고, 그게 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었다 하는 호재는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그 한국에 모델 S하고 X 그 FSD가 풀렸죠. 어 AI 회사라면은, 그러니까 AI 관련된 뭐를 했다 하면 그게 크게 이제 반영이 되죠. 근데 한국에 이제 풀린 SX 그 주행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가는 그냥 별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뭔 AI 회사냐 이거죠. 예. 근데 자동차 관련 호재가 딱 나오잖아요. 자동차 판매가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 바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이제 반등을 한다. 특히 대부분 빅테크가 하락을 한 날, 예. 이렇게 4% 넘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역시 자동차 회사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AI 회사야. 네. AI에서 주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예. 지금 AI 쪽에서, 그러니까 FSD 쪽에서 아주 뭐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매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FSD가 지금 나타난 지가 한참 됐어요.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월, 예. 벌써 한 1년 반 정도 전이죠. 이때거든요. 예. 그 한 달간 무료 배포를 했죠. 예. 그리고 파격적으로 FSD 구독률을 반값으로 뚝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가서 별로 살 마음이 없었는데, 예. 시식 코너에서 뭘 먹었어요. 어? 예상외로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신제품인 거죠. 예. 오, 야, 괜찮네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시식 코너에서 이제 시식을 이제 하는 그 제품의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제품이 좋긴 한데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품이 좋다면 홍보만 잘하면 이제 많이 팔리겠죠. 근데 아무리 홍보를 하려고 해도 제품 자체가 좋지를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떤 생활이나 그런 게 맞지 않으면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캐비어, 예. 엄청 비싼 캐비어를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해요. 누가 사겠어요? 예. 어? 그 뭐야 막 버섯 그 엄청 비싼 트러플 버섯 있잖아요. 트러플. 예. 맛있네. 가격 보고 안 사죠. 네. FCD도 그런 거예요. 운전 잘하네. 근데 가격이 부담되네 하고 안 사버리는 거죠. 굳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테슬라에서 하도 이게 안 팔리니까 아예 그냥 로보택시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버려야겠다. 차도 안 팔리고 FSD도 안 팔리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버리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테슬라를 나쁘게 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객관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나중에 나타날 거야. 나중에 나타날 거야. 안 됩니다. 어떤 이 행사를 했으면 이게 그때 즉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예.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여기도 출시됐잖아요. 그럼 판매가 쭉쭉 늘어야 되거든요. 예. 사이버 트럭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예. 왜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지,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안 팔려서 대량 생산을 안 하는 건지, 마진이 안 남아서 대량 생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 일부러 그냥 많이 안 파는 건지.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 영상에 지금 사이버 트럭 출고했다 영상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평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이버 트럭이 진짜 안 팔리는 이유가 안 팔리는 건지 일부러 안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은 좀 도로가 좁으니까 그렇다 치고 미국은 도로도 넓고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분기당 뭐 만 대도 못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죠. 참 이게 말이 되나. 예. 자동차라는 것은 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비를 충분히 뽑으려면 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사이버 트럭 개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차가 안 팔리고 있다. 예. 너무 좀 섭섭하죠.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 판매 인제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며칠 전부터 이 유럽 쪽에 계속 판매량이 저조하다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쪼끔씩은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올라갔어요. 한 3-4 일. 이 올라가는 와중에서 계속 그 유럽 쪽 각국 통계들이 나오면서 "판매가 많이 저조해진다." 이런 인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중국에서 판매가 한 10% 8% 정도 1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4 분기 판매량을 놓고 지금 다들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만 떨고 있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해요. 인제 보조금이 사라진 첫 분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감안해서 자동차 판매량가 좀 줄어도 시장에서
그래 뭐 보조금 좀 사라졌으니까 이해합니다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냉정하게 그냥 보조금 사라지니까 판매량이 뚝 떨어지니까 다음 분기에도 또 떨어지겠구나. 예. 근데 이제 이 보조금은 미국에서 사라진 거지. 예. 근데 중국이나 뭐 저런 데는 좀 괜찮잖아요. 근데 중국도 보조금을 반절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인제 이렇게 증가를 했다. 중국이 내년에 보조금을 반절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어 그래서 중국 상하이 공장은 11월에 86,000대. 예.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예. 보통 연말 시즌에 인제 연말 마지막에 푸시를 한단 말이죠. 그 작년에 인제 한참 많이 인제 푸시를 했었어요. 근데 전년도 11월 대비 이번 11월에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판매가 수월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 2일 날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 아마 미국 쪽은 아무래도 줄 것 같고 유럽도 좀 줄 것 같고 근데 인제 아시아나 중국에서 좀 늘어날 것 같고 어 그래서 이게 쪼끔 이게 상쇄가 되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인제 또 제일 궁금한 것은 이제 스탠다드 버전 새로 나온 스탠다드 버전이 얼마나 인제 이게 팔리고 있나. 근데 유튜브에 이 스탠다드 버전에 대한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일반인들이 이 스탠다드 버전을 출고받아 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영상이 거의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인제 주니퍼가 계속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니퍼는 마진이 괜찮죠. 예. 이 스탠다드 버전도 마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차는 옵션 많이 들어간 비싼 차가 마진이 높죠. 음. 자 그래서 인제 이 기술적 분석을 해 보자면은 인제 이 매물대의 딱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 중심부까지 왔고요. 그 분봉 자 이 매물대의 딱 중심에 왔다. 그래서 쪼끔만 올라가면은 인제 475 정도를 넘어가면은 신고가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 뭐냐면 추가 상승의 찬스를 잡았어요. 이 분기점에서 인제 상승으로 이렇게 뻗어 올라갔고 이제 추가 상승의 찬스를 잡았는데 이 찬스를 살리게 되면은 인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것이고 예 오랜만에 온 찬스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난 11월 3 일에 신고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찬스를 못 잡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다시 한번 찬스가 왔는데 이 찬스를 살리면은 이제 가는 거고 못 살리면 또 꼬꾸라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 증가가 쪼끔 약간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좀 더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한 7% 정도 상승 예 그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면 한 7% 정도 올라가죠 이렇게. 다 욕심이지 뭐. 네. 그다음에 인제 분봉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쭉 한 이제 상승 잘했어요. 예. 중간에 한번 밀렸지만 여기가 또 지지받고 딛고 올라갔고. 근데 이런 분봉에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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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448.32에 끝났죠. 근데 여기서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해서 448 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간에 이런 조정을 한번 해 놓고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좀 모아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의 이 속성이죠. 직선 상승은 어렵다. 하지만 조정을 섞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만약에 인제 상승이 쭉 나왔어요. 근데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쪼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추격 매수는 잘하는데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아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조정이 나올 거니까 기다렸다가 쪼끔이라도 싸지면 차라리 여기서 살 거를 여기서 사자. 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상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서 내가 여기를 매수하러 들어가는데 이게 손이 안 나가요. 네. 상승할 때는 '와 뭐 호재가 터졌단다.' 그 호재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중국에서 뭐 10% 인제 막 올랐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막 테슬라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추격 매수를 막 하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싸졌을 때는 사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네. 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극복을 하면 이제 좋죠. 예. 근데 매수했는데 이게 반등 안 하고 떨어져 버리면 곤란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더 떨어지면은 또 더 곤란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테스트, 실험, 경험, 매매 훈련을 통해서 자꾸 체감하고 깨닫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극복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번 해 보시면 '아 어떤 거구나.' 그냥 바로 이게 느낌이 오고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차트만 놓고 지나간 차트만 놓고 패턴을 알게 되어서 패턴을 이렇게 그림 그리기 식으로 뭐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해 보면은 그거는 체감이 안 돼요. 예. 실제 인제 실시간 시장에서 실제 내가 매매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 제 경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제 이런 패턴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호재 받고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눌림에서 매수하고 이게 상승을 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전 재산 몰빵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좀 애매해져요. 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 재산 몰빵식으로 매매를 하면 처음에는 좀 잘 되다가 나중에 인제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런 매매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하향 곡선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인제 소량 돈을 매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몰빵을 하건 소량을 하건 비슷하긴 한데 이게 여기서 쪼끔 인제 이 안에서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인제 인지 편향이라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통계를 낼 때는 이 모집군 횟수가 좀 많아야지 통계가 제대로 나와요. 근데 한 20 번, 30번 정도 해 놓고 '아 이런 매매는 그냥 어떤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안 한 걸로 통계를 내게 되면 '아 이 매매 이 패턴은 그냥 어떤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통계의 오류가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편향은 뭐냐면 내가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어떤 한쪽의 기억을 좀 더 두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매매가 어떻게 됐었어.' 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기억을 해 버려요. 이런 것이 인제 인지 편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거나 패턴 연습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쪼끔 더 디테일한 이야기 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제 세력주 매매법에서 이제 장시간에 걸친 강의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제 이 매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신박한 방법을 하나 인제 알게 된다.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막상 내가 내 전 재산을 그 기법을 통해서 몰빵을 했다. 예. 혹은 뭐 자금을 좀 나눴다. 뭐 분할 매매를 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하도록 이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시장의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계속 갈 것이냐. 네.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계속 갈 것이냐. 이건 뭐냐. 여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뭐냐면 가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좀 더 올랐다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느냐. 왜냐? 바닥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이제 커요, 이격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확률로 나타나는 게 뭐냐? 많이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확률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